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3년이면 1단계 구간이 개통될 텐데요. 광주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겠지만 내년부터 땅 파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교통 혼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2호선은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데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17km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는 6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달 말까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6개 시공건설사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면 다음 달 하순부터 공구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6개 공구의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1단계 구간 17km를 6개 공구로 분할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는 도로에 대한 측량과 지상, 지하 구조물 철거 작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용 강판을 까는 작업이 본격화돼 공사 구간 도로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최소한 왕복 4차로를 확보해서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이곳 상무역과 남광주역에서 1호선과 만나게 됩니다.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1호선 선로 위쪽을 통과하다 보니 환승역 공사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백운 고가와 지하 매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백운 광장 구간은 이번 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 수안지구와 일곡지구 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은 2021년 공사가 시작돼 1단계보다 1년 늦은 202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창립 총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당겨진 오늘 열립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투자금 입금이 완료되고 주주 간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늘 오후 그린카 진흥원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주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명칭이 선정되고 3명의 임원 가운데 1명을 이용섭 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한 골프장 부지 기부 약정식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약정식은 한전 이사회가 지난 8일 한전공대 설립과 초기 운영자금으로 600억 원을 1차 출연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부영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무상 제공안이 통과된 데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한전은 설립 기본 계획안과 캠퍼스 부지 제공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학교법인 설립에 착수하고 캠퍼스 건축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 낮 동안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광주의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9도가량 껑충 오른 3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낮 동안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는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운 가운데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지나겠고 내일은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중국이 병력을 홍콩 접경 지역에 배치하자 온라인상에서는 1980년 광주가 생각난다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마구 휘두르고 시위대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경찰이 쏜 주머니탄에 눈을 맞은 여성 시위자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공권력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은 5월 광주를 겪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홍콩 시위와 1980년 광주가 비슷하다는 게시물들이 줄지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무참히 구타하는 장면과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비교 사진은 물론 홍콩의 상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려는 노력도 39년 전 광주와 비슷하다는 글과 사진들이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홍콩 시위와 함께 검색한 단어 중 광주는 6천 건이 넘으며 방송과 희망에 이어 3위였습니다. 홍콩 시민들 역시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것이 39년 전 광주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민주화를 이룬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홍콩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orea also has this kind of historical events. I think especially Gwangju is a human rights city, 인권 도시. But I hope that people will be willing to know more about it.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홍콩 시위 지지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홍콩 시민들은 이번 시위의 목적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리에게 홍콩의 상황이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남국욱입니다.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는 어제 모 택배 회사 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쟁본부는 이 회사가 추가되는 택배 업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택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성윤리 수업 시간에 불거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이 해당 교사와 광주시 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해당 교사와 지지 모임이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오해와 편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약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는 듯한 광주시 교육청도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의 방향을 어떻게 학교를 성평등하게 만들 것인지로 집중하자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세계인의 수영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기록과 추억 그리고 경험을 유산으로 남겼지만 이걸로 만족하기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진흥센터 건립 등 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수영대회가 마스터즈 폐막식을 끝으로 2달간에 걸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적은 예산과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는 3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헌신으로 큰 문제 없이 대회가 끝났습니다. I did a good competition. The manifestation was very good. The organization, South Korea is beautiful, so everything was good.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 9개, 한국 신기록 5개 등 모두 30개의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영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220여 개의 메달 가운데 단 1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쳐 대한민국이 수영 굴모지라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저희 지금 선수들이 한 150명 정도 국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 2,000명씩 되는데 광주시는 이런 열악한 선수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수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유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우선 선수 육성과 생존 수영 강습 등을 할 수 있는 가칭 한국수영진흥센터를 490억 원을 들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의 수영대회와 유대회의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해 수영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영의 대중화 그리고 조기 생존 수영 실시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해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번 수영대회를 통해 유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광주시가 수영대회가 끝난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 진정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상지인 빅그린 산당 등 5개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을 비롯해 에너지밸리와 도시첨단 국가산단, 평동 3차 산단, 첨단 3지구 등 5개 산단을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안에 포함시켜 다음 달 중으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는 11월까지 정부의 심사가 이뤄진 뒤 12월에 예비 지정, 내년 상반기에 정식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 흑자는 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억 달러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액이 수입 감소액보다 많아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번에 어느 정도나 내려간 겁니까? 네,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각 은행에 통상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이 혼합형 대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고정금리 5년에 변동금리 뭐 20년, 25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상품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상품이 지금 최저 등급 최저 금리가 2.3%에서 많게는 3.6%까지 네. 차별화돼서 보통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데 요게 지금 대략 한 0.02포인트 정도 내려갈 겁니다. 즉 네. 우리가 1억을 3%로 네. 3%로 1년에 300만 원 정도 하면 대략 한 7만 원, 6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우리 요원 금리 인하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대략 평균 한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될 거다. 네. 월에 내는 금액들이 적어지는 것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0.3% 정도 내려가는 네, 거니까. 0.02% 내려가는 거니까요. 네, 1억에 한 2, 30만 원, 월로 치면 네. 2, 3만 원 정도. 2, 3만 원은 좀 많고요. 한 10,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12로 나누니까 그 정도 네네네. 되겠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금융가에서는 뭐 리세션이라는 즉 경기 재침체를 갖다가 지금 네. 많이 우려들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시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 못해도 3, 4년 정도는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변동형 금리뿐만 아니라요, 고정금리도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은 분들, 네. 무주택자분들께 어떤 영향이 가게 될까요? 앞으로 신규 대출하고 무주택자분에서 이제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금 적금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의 좀 울상일 것도 같지만은 네.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입장이면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2%대 초반 또는 정부의 주택 담보대출 보증상품 같은 경우는 1% 후반도 생각할 수 있게끔 조건이 네. 좋아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주택 구입을 또 고려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부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2015년도에 은행 창구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즉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초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아마 이번 달 25일 넘어서면 각 은행이 정말로 굉장히 지금 바빠질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네. 5년형 혼합대출 상품에 올해하고 내년부터 이제
그 변동금리로 바꿔지는 타이밍입니다. 네. 결국은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은행 쪽과 협의해가지고 이런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추구하는 금융 리스크 관리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면이고요. 또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25일 이후부터는 은행을 들락날락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10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널식 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튜브가 끼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 시설의 관리자들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을 겸한 화순의 한 물놀이 시설입니다. 60m짜리 워터 슬라이드 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터널식으로 된 원통형 워터 슬라이드에서 10살 박 모양이 물에 빠졌습니다. 터널 중간에 끼어 나오지 못한 채 위에서 흘러내린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갔을 때는 이미 다 밖에 나와서 우리 119 전화하면서 우리 상황실에서 응급처치 지시받고 CPR 하고 있던 중이었죠. 경찰은 워터 슬라이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사람이 미쳐다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잇따라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갔고 그중 한 개의 튜브가 슬라이드 중간에 끼면서 줄줄이 끼게 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총 5명의 아이가 터널식 슬라이드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박양은 3번째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이용객들이 위쪽 2명과 아래쪽 2명을 구조하는 사이 슬라이드에는 물이 차올랐고 박양은 약 1분가량 물에 잠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이는 나오고 튜브만 끼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피해자가 끼고 피해자 외에 추가로 또 2명이 이제 튜브를 타고 내려와서 총 3명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이 물놀이장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지닌 안전관리가 1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 누구도 아이들이 끼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구조하지도 못했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일반 유원시설업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물놀이장의 면적은 500제곱미터로 당시 몇 명의 이용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화순군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양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47살 조모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명예는 아직 법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의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고 장환봉 씨. 장 씨에 대한 기소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여순 사건 재심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과 6월 2번째 재판이 모두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된 데 이어 이번 3차 재판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은 고 장 씨와 함께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국가기록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재판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재판 이후 무죄 판결을 열망하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했고 법원과 검찰, 변호인 역시 이에 공감했다며 진심을 믿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법 제정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7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96살의 노인이 되어버린 장씨 아내도 처음으로 참석해 지켜봤습니다. 착한 사람을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으라고 몇 번이나 안 죽어져요. 소은이 치안에서 살아오면서 접지나면 못 살아온 게. 원고인 장경자 씨는 건강이 쇠약한 노모가 다음 재판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녹취 증언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기록원과 경찰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관람객은 30, 40대 여성이 주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방문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람객의 76%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7%, 40대가 25.9%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또 관람 만족도는 89.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주차 시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부터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아이 돌봄 센터를 개소하고 10월 중에는 병원의 아동보호사가 입원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천본부를 발족하고 여성가족재단의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전시하고 공연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초청 강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첫 시작인 8월에는 인도 문화재와 연계한 강연, 마하트마 간디의 삶과 사상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봅니다. 21일 오후 7시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 치유의 인문학이 진행됩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다큐멘터리 임을 위한 하모니를 함께 보고 연출자인 박태영 PD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5월 소나무 합창단 상처 입은 치유자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의 영향과 극복 과정에 대해 탐색합니다.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9월 6일까지 농기계 무료 수리에 나섭니다. 봉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동공업과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크론, 아세아텍과 신흥기업, 한성 TNI인데요. 이번 주는 담양, 한평, 나주 등이 대상이고 다음 주는 강진과 화순, 구례 등에서 무료 수리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방법 등은 각 제조업체의 도영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각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한 조솔 작가의 전시 본질로의 회귀가 내일까지 동구 무등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아름다운 인체 표현을 통해 조각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전하는데요. LED 빛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의 작품도 선보입니다.